우리가 왜 지금 도전해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지금 아메이 사업을 도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 그 경제시장 보면은 니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금리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금리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왜 오를까요?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해서 금리가 왜 오르냐면 뭐 당연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잡으려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공급의 문제 그리고 수요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공급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공급은 바로 안 된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지금 코로나가 다 정상화되고 미국은 완전 종식을 했죠. 미국은. 네, 우리나라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는 나라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종식을 했고, 네, 종식을 선언했고, 어쨌든 코로나가 다 풀리고 모든 게 다 정상화가 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코로나 한참 때 공장들이 셧다운하고 했던 그것들을 아직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망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일하러 잘 안 온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러 오질 않는데 일하러 오질 않기 때문에 그들을 멱살 잡고 끌어올 수도 없잖아요. 야, 너 일 좀 해라. 멱살 잡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급망에 대한 거는 공급 사이드에서는 뭔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지금 인플레이션을 꺾어내리려면 수요를 꺾어야 됩니다. 수요를 꺾어야 돼. 그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앞으로 물가 오를 것 같은데 야 이래가지고 물가 진짜 심각할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 그 기대 심리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기대 인플레가 지금 너무 높아요. 이게 바로 고질병 같은 건데 우리 리더님들 아시다시피 고질병이 뭐예요? 재발한다는 거죠. 재발. 지금 당장 나의 병을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고치더라도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재발하죠. 그죠? 그 재발할 수 있는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게 바로 기대 인플레입니다. 기대 인플레가 꺾여야 되는데 그 기대 인플레가 꺾이려면 소비자들의 그 구매할 수 있는 그 심리가 팍 꺾여야 돼. 그 심리가 완전 바닥을 내리 꽂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꺾이게 됐어요. 근데 이걸 꺾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가계에 부담이 되죠. 가계에 부담이 되고 우리 개인들의 가계 부담도 되고 기업들도 부담이 되겠죠. 기업들.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이 우리 아메이는 부채가 아예 없지만 보통 기업들은 MS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모두가 부채가 있습니다. 삼성도 부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지금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기업들은 거의 다 부채가 있습니다. 그 부채에 대한 리스크 굉장하겠죠. 한 1% 올라도 금리가 1%만 올라도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개인들이야 많아봤자 한 몇 억 단위로 부채가 있겠지만 기업들은 몇 억 단위가 아니겠죠. 당연히 수백억 수천억 대의 부채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만약 천억에 대한 1%가 얼마예요? 네, 엄청나죠. 1% 몰라도 이자 부담이 엄청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되게 극하다. 그럼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거를 대응을 안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 그 부채에 대한 그게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대응을 하겠죠. 그 대응이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구조조정이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채용의 숫자도 굉장히 줄여나가겠죠. 그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채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 생활에 우리 내 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대기업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중소기업까지 줄줄이 타격이 있겠죠.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그거 하는 드라이브하는 FED 다른 말로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중앙은행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모든 돈을 찍어내고 관리하고 하지만 그죠?
한국은행, 우리 뭐 한국은행 뭐 아시죠? 네, 한국은행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신한은행이 돈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국은행 돈을 찍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다 하는 게 또 일반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 한국은행처럼 그런 이제 정부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각 연방에 각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사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은행들의 의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게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달러를 찍어내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수하고 하는 거죠. 그 연방준비제도, 거기 그리고 연준이라고도 하고 FED라고 합니다. Fed. 그래서 거기서 다들 그 달러를 관리하는데 통화를 찍어내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의장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거는 불가피하고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거죠.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일반 우리 가계와 기업들의 손실 리스크가 생긴다. 그로 인해서 경기는 둔화 혹은 침체로 이어진다. 그거를 우리가 몰랐을까요? 다 알지. 근데 그거를 의도한 거지. 그 의도에서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례적으로 올리고 있죠. 보통 금리를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0.25% 올리는 거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0.25까지 바닥에 붙였죠. 금리를 0.25였어. 0.25. 미국 금리가 0.25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는 단계가 매 분기 때마다 매번 그 FOMC 회의 때마다 금리 올리는 그 회의 때마다 통화정책 회의 때마다 0.25씩 올려. 보통 0.25%씩 올립니다. 그러면 0.25 올리면 얼마예요? 0.25에서 0.25를 올리면 0.5%가 되겠죠.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말고 기준금리가. 이거 0.25씩 올리는 걸 베이비 스텝이라 하고 0.5%씩 올리는 거를 빅 스텝이라 합니다. 빅 스텝. 그러니까 아기 걸음 그리고 큰 걸음. 네. 그다음 빅 스텝이라고 0.75% 올리는 거를 자이언트 스텝이라 하는데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빅 스텝을 한 거지. 자이언트 스텝을 해본 적이 없어. 거의 경제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번에 0.75%씩 몇 번 올렸어요? 3번이나 올렸습니다. 연속으로 0.75%씩 3번이나 올린 거지. 이거는 진짜 이례적인. 이렇게 미친 듯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금리 어떻게 로켓 쏘듯이 올라가는가. 이게 바로 의도한 거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로 가게끔 경제 위기까지는 안 가고 위기까지는 가지 않고 침체까지 가게끔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실직을 하고 실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실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우리 가게에 타격이 온다. 타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수요를 꺾어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를 꺾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가가 내려갑니다. 당연히 우리 코로나 딱 터지고 완전 봉쇄하고 막 그랬을 때 셧다운하고 그랬을 때 물가 엄청 쌌거든요. 환율 엄청 쌌어요. 진짜. 기름값 지금 국제유가가 최근에 130불까지 갔다가 배럴당 130불까지 갔다가 지금 80불대 오늘 확인을 못했네요. 네, 어차피 80불대에 머무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80불대 130불 갔다가 80불대 지금 기름값 조금 싸지긴 했죠. 그죠? 네, 어쨌든 그게 130불 갔다가 80불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한참 때 이동하지 않고 셧다운 되니까 그때 국제유가가 얼마까지 내려간 줄 아세요? 5달러까지 갔어. 5달러까지. 5불까지 간 겁니다. 그만큼 기름값이 쌌다고. 그만큼 완전히 물가가 완전히 바닥을 쳤었죠. 왜? 수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그거를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꺾어 내려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수요를 꺾어야 되는데 그 수요를 꺾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경기 침체를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연준이 의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시장이 아닐 거야. 연준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경기가 실제로 너무 안 좋으면 절대 저렇게 금리 못 올려. 자꾸 연준의 의도를 자꾸 지금 뭐랄까 연준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너 절대 그렇게 못할걸? 너 그렇게 안 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너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월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소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피해는 여러분이 감수해야 된다.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앞으로 지금 금리를 한 두 차례 정도를 더 올리게 될 겁니다. 두세 차례 더 올리게 될 건데, 이렇게 올리게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하는 거는 지금 우리의 지금 경제 상황보다도 더 안 좋아지는 것은 100%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가스 배관 터진 거 아시죠? 네. 노르드 스트림도 이라고도 하고 노르트라고도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또 독일어니까. 네. 노르트든 어쨌든 그 노드 스트림 거기에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 배관이 있습니다. 해저에 있는 그게 세 차례로 발표됐는데 지금 네 차례로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차례 정도 폭파가 돼서 그게 됐죠. 유출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메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돼서 정확한 그런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석탄을 한 번에 25만 톤을 그거 한 거랑 같은 정도의 메탄이 나온 걸 합니다. 엄청난 메탄이 나와서 지금 안 그래도 지구 온난화가 지금 심각한데 여기 더 악셀을 확 밟아버렸다 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지금 독일은 거의 100% 확실하게 된 게 지금 이번 겨울 굉장히 아주 매우 추울 거라고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독일의 유럽에 있어서 러시아는 보일러실입니다. 네, 거기서 가스가 다 오기 때문에 거기는 의존도가 거의 절반 이상, 40% 이상, 절반 이상 거의 러시아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기 그런 가스 배관 잠그는 것도 문제였는데 잠그는 게 아니라 터졌죠. 심각합니다. 누가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도 심각하고 영국은 더 심각하죠. 지금 영국은 최근에 뭐 감세까지 얘기했었죠. 부자 감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돈도 없는데 안 그래도 돈 없는데 감세를 하게 되면 돈을 어디서 받아옵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뭐 자꾸 그것도 친기업 감세 이것도 뭐 이거 트럼프가 얘기한 건데 어쨌든 그런 정책도 시기에 맞게 해야지. 지금은 전혀 그러면 안 되는 시기에 지금 감세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어제 뭐 철회한다고 얘기하더만 어쨌든 그 얘기까지 돼서 오히려 파운드가 완전 박살나지. 영국이 이제 오죽하면 IMF가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말을 대지 않아. 감히 다른 나라에 말을 대는 경우가 없으면. 근데 최근에 거의 이례적으로 IMF가 영국한테 이런 얘기 한 거지. 야, 영국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큰일 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영국이 IMF로 가느냐, IMF가 오느냐, 마느냐, 막 그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미국 이전에 패권 국가였습니다.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영 제국이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지금 역사상 가장 최저점으로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지금 위험하다. 예전에 뭐 이탈리아가 위험하다고 그랬었는데 원래 이탈리아는 원래 망해가고 있는 나라였고 더 망해가고 있는 거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수준이었는데 영국이 지금 중환자실에 가고 있다. 이미 갔죠 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연준의 어떤 누구 총재가 이런 말 했었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지금 가장 위험한 나라 영국과 한국을 꼽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우스 코리아가 콕 집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IMF도 그 얘기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국가 한국. 전 일본이라 생각했는데 일본은 이미 망했고 그런 당입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기서 항상 이제 코멘트에 대한 글을 이게 발표를 합니다. 코멘트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1년 원래 항상 이제 그 은행들이나 뭐 증권사들이나 뭐 이렇게 투자은행들 이런 것들은 항상 증시 같은 거를 코멘트를 하면 이렇게 앞으로 전망 이런 것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1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앞으로 1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2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자 많이 하죠. 근데 1년 뒤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없다 라고 한 거죠.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아마, 뭐,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미국 연준의 의도니까요. 네. 의도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안 가면 더 심각하게, 더 강하게, 이런 금리 인상부터 해서 긴축을 더 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된다. 아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게는, 우리 생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네. 지출이 늘어나지. 고정 지출이. 여기 계신 리더님들 중에서 나는 부채가 한 푼도 없다.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집을 부채 한 푼도 없이 가지고 계신 분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없어.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우리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이 고정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지출을 줄여요? 그래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고정 수익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해칭을 해야 되는 거지. 고정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나의 소비 지출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깎이는 거죠. 내 라이프 스타일 깎지 않고 이거를 해칭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고정 수익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고정 수익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아메 사업이 되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저희 팀에서는 파이프라인 우화를 읽고 북미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거의 초창기 때, 초기 사업 때 읽었던 책을 지금 거의 5년, 6년이 지나서 다시 읽은 책이 바로 파이프라인 우화인데, 와, 너무 새삼스럽습니다. 진짜. 너무 이게 이렇게 또 다르게 읽히나 싶었는데, 혹시 또 이게 몇 년간 안 읽으셨던 리더님들은 파이프라인 우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읽으시면.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에서 이런 다들 내용 아실 겁니다. 네, 브루노와 파블로 얘기 아시죠? 파블로가 맨날 헷갈려요. 파블로가 그 파이프라인 구축했죠. 네? 뭐 다들 누가 어쨌든 파블로가 이렇게 파이프라인 구축을 했고, 네, 브루노가 계속 이제 물통을 이제 길러 나눈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복습 차원 리마인드 해드리자면, 그 마을에서 물을 기르는 사람이 2명이 있었죠. 그 2명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은 물이 필요했어. 집에 물을 곧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을 곧 돈. 물이 우리 가정에 물이 필요합니다. 씻고, 뭐 이렇게 빨래하고, 세수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지금 현대 버전으로 하면 돈이 필요하죠. 먹고 살기 돈이 필요합니다. 씻을래도 돈이 필요하고, 뭐 물을 마실래도 돈이 필요하고, 음식을 먹어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물을 길러온 거죠. 근데 이거를 매번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더 큰 물통이 필요하고, 그 더 큰 물통을 길러오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과 물통의 크기가 뭐예요? 우리 현대 버전으로 하면 스펙인 거죠. 시간당 임금인 거죠. 그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때 파블로는 짬짬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겁니다. 파이프라인 구축해서 내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내가 물 길러러 안 가도 물이 나오는,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안 벌어도 돈이 나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모두가 우리 아메 하신 리더님들 다 아는 사실. 근데 그 책에 그때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여기까지만 이해가 됐었나 봐. 그 뒤에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기억이 안 났었거든. 근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파블로가 브루노한테 그 거의 막 알거지가 되고 약 중독에 하여튼 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죄송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 브루노한테 가서 파블로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내가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구축해보니, 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 근데 내가 오래 걸렸지만, 내가 해보니까, 요렇게 하면 나는 이제 방법을 알아. 어디에 얼만큼 땅을 파야 되고, 어떤 파이프를 묻어야 되고,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되는지를 나는 이제 방법을 알게 됐어. 그래서 나는 그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내가 방법을 알려주는 대로 하면, 2년이면, 2, 3년이면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어. 내가 이거 너한테 알려줄게. 너도 한번 구축을 해봐. 그리고 이 구축하는 방법을 우리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떠나서 저 옆마을, 저 건넌 마을,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다 내가 만든 이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방법을
지구 전체에 다 알린다면 어떨까? 그러면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인쇄, 그 인쇄가 너와 내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브루노가 손을 잡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한 거죠.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처음 가셨던 리더님들은 시스템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온 거죠. 꾸역꾸역 이렇게 힘들게 1세대 리더님들이 김숙경 리더님, 홍진희 리더님, 그리고 김일도 리더님 이렇게 해오신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해보니 방법을 아신 거야. 아, 다이아몬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우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대로만 하면 2년에서 5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대로만 하면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복제입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나는 10년 걸렸지만 너는 2년 만에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복제해 나가니 거기로부터 발생되는 인쇄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이 부분이 책에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예전에 분명히 읽었을 텐데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아, 복제 사업, 시스템 사업이 이런 거구나. 저는 처음에 아메 사업 했을 때 복제해야 된다 하길래 정말 기분 나빴거든. 내가 무슨 복제 인간인가? 뭐 아메 하면은 뭐 개인의 뭐 개성도 없나? 나는 난데 왜 내가 복제를 해야 돼? 뭐 복제 인간도 아니고 왜 그래야 돼? 나만의 스타일이 있지. 나만의 개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생각 했었으면 솔직히 했었는데 굉장히 그 복제라는 단어에 굉장히 반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똑같은 인테리어에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뭐 잘 모를 때는 음식점, 커피숍 이런데 타 지역 갔을 때 다른 나라 갔을 때 잘 모른다. 그럼 어디 가면 됩니까? 프랜차이즈 가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면 내가 아는 맛이야. 그러니까 거의 모험할 일이 없는 거지. 바로 그거. 그게 바로 성공의 노하우라는 거지.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 분위기, 그 밸류를 보고 가는 거지. 바로 그거인 거지. 그래서 요즘에 복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시스템 사업.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파블로가 그랬습니다. 근데 브루노야, 이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거는 나도 경험한 것처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비즈니스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파블로와 브루노가 둘이서 이 방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려고 한 거죠. 열심히 물통 기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기요, 당신이 이렇게 물통 기르는 이 시간에 파이프라인 구축하세요. 그러면은 물통 기르러 안 가도 돼요. 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브루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도 그랬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물통을 길러 날랐어.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물통 길러 안 가도 돼. 내가 물통 기른다고 몸이며 다 내가 몸이 다 망가졌거든? 안 가도 돼. 이걸 이렇게 해봐. 자기 경험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브루노 본인이 파블로한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 시간 없어. 내가 지금 이 물통 기르는 것도 너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자기가 파블로한테 했던 말을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지.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근데 그게 무려 99%가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단 1%의 사람들만이 파이프라인 구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굉장히 중요한 길이고 굉장히 우리가 자립할 수 있고 정말 더 나은 길이고 더 나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더라. 그 가는 사람들은 1%더라. 그 1%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땅을 팔고 있을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 파이프를 구축해서 정말 물통 기르러 가는 거를 물통을 더 이상 기르러 가지 않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땅을 파고 있는데 내 땅 파는 모습을 보고 물통 기르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다가 이거 삽질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 거죠. 그래가 그 시간에 물통 하나 더 길러 날라라 이런 얘기 들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봤고 그런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념. 한국아메이에 본사 직원 수십 년간, 10년 이상 해오신 그 임원, 네, 그분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뭐 부장님이었나? 하여튼 임원이었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을 지켜봐왔다. 그리고 아메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발견했다. 딱 하나 공통점이 있더라. 아메이 사업으로 성공하신 리더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전세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딱 공통점이 한 가지 있더라. 그것이 뭐냐면 신념이더라. 흔들리지 않는 그 신념. 근데 그 신념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주변 환경에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신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신념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자기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샌드북 보시면요. 그 앞부분에 축사 부분이 있어요. 그 홀리첸 리더님도 계시고, 홀리첸 리더님부터 해서 되게 전 세계 글로벌 탑 리더님들이 이게 앞에 축사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아마 홀리첸 리더님이었나, 어떤 독일의 어떤 리더님이었나, 어떤 리더님이 그 축사 부분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왜 다이아몬드보다 크라운 엠버서더 숫자가 더 적은 줄 아냐? 왜? 다시 말해서 왜 3%보다 브론즈보다 왜 다이아몬드가 숫자가 더 적은 줄 아냐? 그것은 자기 후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돼도 크라운 엠버서더가 돼도 끊임없는 자기 후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텐코와 우리 사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6번과 7번입니다. 소비자 관리, 그리고 사업 설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땅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파서 파이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신념이 필요한데, 그 신념은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하는 자기 후원이다. 자기 후원을 빠뜨린, 자기 후원이 없는 6번과 7번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기 후원 중요하지. 그러면 자기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후원을 해야 될까? 그냥 단순히 미팅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미팅만 가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디오 듣고 책 읽고 하면 되는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그 생각인데요.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최근에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제가 느낀 걸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저라고 매번 어떤 리더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재경 리더는 매번 그렇게 열정적이야. 열정이 식질 않아.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열정이 식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열정이 식을 때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고민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 오케이. 아메이 사업 해야 돼. 오케이, 아메이 사업 해야 되는 거 알겠고, 그것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알겠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지금 또 왜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다 알겠어. 근데 사람들 만나서 방법도 다 알아. 사람들 만나서 STP하고 소비자 관리하고 신규 후원하고 제품 설명하고 사업 설명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초대하고 다 알겠어. 근데 하기가 싫어. 열정이 안 나. 다 알겠는데 열정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야 허재경 정신 차려. 너 열정이 왜 없어? 너 정신 차려. 너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나무랍니다. 다그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한 번쯤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나와 대화해 보는 겁니다. 나는 왜 지금 열정이 없을까? 그럼 나 반대로 나는 언제 열정이 있지? 나는 뭐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언제 기분이 좋지?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할 때, 얘기할 때 에너지가 나는구나. 솔직히 저 지금 이게 미팅 전에 솔직히 졸렸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해서 잠도 오고 아침 수업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막 이 상태 된 겁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말하고 스피치할 때 열정이 나는구나. 또 나는 언제 에너지가 좋지? 자동차 탈 때, 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탈 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방법이 나왔죠. 나는 자동차 탈 때 기분이 좋고, 내가 스피치 할 때 기분이 좋고, 스피치 할 때 기분 좋다면 뭐예요? 난 많이 싸돌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나네? 그럼 되는구나. 일단 미팅 잡자. 그럼 나는 에너지가 생기겠네? 또 반대로, 나는 그럼 언제 기분이 안 좋지? 언제 열정이 떨어지지? 언제? 생각해 봤습니다. 난 잠을 못 잤을 때, 피곤할 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배고플 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지 않을까? 배고플 때 짜증나고, 에너지 안 나고, 잠 못 자서 피곤할 때 에너지 안 납니다. 잠 못 자서 피곤하고 에너지가, 체력이 바닥인데 열정 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탱커 1번이 중요한 겁니다. 컨디션 관리?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럼 내 컨디션 관리 내가 해야겠구나. 건강기능식품 잘 챙겨 먹어야겠구나. 5번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잘 챙겨 먹고 내 건강관리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 튼튼하고 그랬을 때 내가 에너지가 나는구나.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아무리 내가 스피치를 하려고 해도 스피치 열정이 안 나는구나. 1번과 5번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루 종일 잠을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잠을 잡았어. 열정이 너무 나. 막 에너지가 막 솟구치더가지고 그 다음날 막 파이팅 넘치더라고. 이래서 이런 컨디션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 관리. 맨즈팩 24개월 그 2년 스마트도 끝나서 그걸 연장하는 걸 다시 신청하는 걸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를 맨즈팩을 안 먹었습니다. 안 먹으니까 열정이 떨어진 게 여기 있었어. 내가 맨즈팩을 안 먹으니까 건강 관리가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맨즈팩을 먹기 시작한 뒤로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5번 제품이에요. 이래서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나를 자꾸 질책하고 너 왜 그래?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나를 자책하고 질책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지. 너는 언제 기분이 좋지? 너는 언제 기분이 안 좋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답하는 걸 적어보는 거죠. 기록하면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고민 해결하는 게 결론은 뭐가 되냐면 자기 통제, 자기 후원, 자기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그 정답은 고민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답은 하나로 모아질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자기 후원이다. 그게 자기 후원으로 하나로 모아질 겁니다. 고민은 다 다양하지만 정답은 자기 후원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후원, 자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아까 파블로 얘기하면은 마지막으로 파블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파블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책에 파이프라인 오버 책의 거의 맨 뒤쪽쯤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인쇄 수입, 자산, 파이프라인 수입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파이프라인도. 근데 이 파이프라인 수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구잡이로 막 파이프라인 막 나온다고 막 돈 막 수도꼭지 털려면 돈 막 나온다. 이거는 자기 통제 안 하고 막 돈을 막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파이프라인 수입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거는 또 하나 자기 통제다. 자기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기 통제가 바로 자기 후원에서 비롯된다. 자기 후원, 자기 통제, 자기 성장.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요즘 최근에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우리 탱커 1번부터 5번까지다. 지금 1000만 도전방입니다. 여기 1000만 도전하려면 6번과 7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PB가 일어나고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매출이 일어나고 볼륨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 볼륨을, 이 파이프라인을 복제하는 것을 지키려면 자기 통제, 자기 후원, 자기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진짜 진정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이것을 지킬 수 있다. 라는 게 요즘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공이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좀 달려야 된다. 성공, 누군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 성공하고 싶잖아. 근데 돈은 벌고 싶어. 혹시 이런 사람 못 만나봤습니까?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하고 하면은 야, 너나 성공해. 난 성공 따위 관심 없어. 근데 난 돈은 좀 필요해. 근데 이게 되게 우리가 성공이라는 개념부터 좀 달려야 된다. 성공이 뭡니까? 성공. 다이아몬드 되면 성공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운 엠버서더 되면 성공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되면 성공자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깜빵 가면은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성공자라는 거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후배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진짜 멋진 삶이었다.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삶을 내 후배들이 평가하는 거지. 그렇기 위해서 내가 죽기 전까지 성공하는 삶으로 가는 그 과정일 뿐인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뒤에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지. 파이프라인이 구축됐다고 해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온다고 해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파이프라인 수입으로 나는 어떤 삶을 또 살아갈 것인가도 계획해봐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 특징은 또 뭡니까? 나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 위인전에 나온 사람처럼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이런 거를 다 감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냈노라. 이런 위인전에 나올 법한 사람들의 만약 이야기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성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카드값이 내야 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언제가 저희 경주 5일 때였나요?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성공이란 거는 고민을 해결한 게 성공입니다. 고민을 해결한 거.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이 고민, 카드값 내는 게 고민이야? 이것을 해결하면은 성공한 거지. 그 고민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고민은 자주 성취해야 되고, 고민을 자주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공도 자주 일어나는 거고, 그 성공을 자주 일어나게 만든 사람,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나의 고민을 자주 해결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성공한 삶이고, 지금 당장 내 카드값 해결한 거, 당신이 얘기했던 나 성공 필요 없어. 근데 지금 당장 돈은 필요해. 당장 그 돈을 필요한 거를 욕구를 만족시키고 성취해 나가는 것도 그것도 해결하는 것도 그것도 바로 성공이라는 거죠. 성공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의 당장 내 니즈를 해결하는 것도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이 개념부터 우리가 조금 더 심플하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부터 후원을 하고 나 자신부터 통제하고 나 자신부터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다른 사람도 후원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내가 후원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도전하고 자기 후원하고 하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렵지만 과감히 그 두려움을 맞서서 마주하는 것. 나의 약점을, 나의 부족한 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두려움을 맞서는 것. 저는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것. 그게 바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내셔서 1000만으로부터 벗어나는 라이프 스타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